안녕하세요. 이종욱, 김하인과 함께하는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입니다. 우리 원페이스 공인중개사에서 1차 과목 동형모의고사 사회분을 출시했습니다. 부동산학개론 사회분과 민법도 사회분 공동 출간했습니다. 이 사회분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메일로 전송해 드린 거죠. 원하시는 과목별로 만원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두 과목을 동시 구입하시면 15,000원의 할인 혜택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풀 때는 개론 50분, 민법 50분 풀지 마시고 두 과목을 100분 안에 풀어야 실전처럼 정확히 연습할 수 있습니다. 계좌번호 입금하시고 아래 핸드폰 문자로 아래 세 가지를 정확히 적어주세요. 학교 가실 분 성명, 학교자 명단 적어주시고 이메일 주소, 대문자 문자 잘 적어주세요. 교재 이름 꼭 적으세요. 한 과목만 하실 분은 민법 동영, 개론 동영 적어주시고 두 과목 동시에 하실 분은 두 과목 동영 중 세 가지 하나를 꼭 적어주세요. 그래야 바로바로 전송이 이루어집니다. 동영모의 사회부는 해설은 없고 문제와 정답만 있습니다. 대신 해설 강의는 유튜브 채널 민법은 김하윤쌤의 부동산 부두칠성 부동산학개론은 이종호TV에 무료로 순차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원페이스 공인사와 함께 꼭 합격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자, 민법 동영 제2회 제2강의죠. 21번부터 40번을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민법 사회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죠. 문제 90% 이상이 타시험 민법 기출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간평, 세무사, 노무사, 변호사 등 대다수 문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어 출제되는지 시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이 동영은 매주 하루를 지정해서 일주일에 1회씩 풀어보세요. 그래야 감각이 유지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론민법 100분 안에 두 과목 같이 풀어보세요. 그래야 시간 낭비가 가능합니다. 해설 강의 꼭 들으셔서 완전히 여러분 것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제2강 21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권 옳지 않은 거죠. 지상권, 지역권은 유상, 무상 가능하죠. 그 다음에 전세권은 반드시 유상입니다. 이번 요역지 불법 점유자 포할 필요 없죠. 지역권이 시효치도 못합니다. 3번 지역권자 갑이 그 소유 토지를 을에게 매도하고 이전 등기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도 지역권 취득할 수 있죠. 우리 등기 없이 외웠잖아요. 심법 깊이 혼나고 구속대 지역권 이전 등기 없이 가능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요. 4번 지역권자는 승역지 주민을 침탈한 제3자에게 지역권에게서 지역권과 저당권은 물권적 반환 조언권이 없습니다. 저번에 이래 푸신데요. 여기가 이제 지역권이 소멸 중단이 소멸 중단 소멸 안에 그럼 유리하죠? 그럼 1인에 대한 사유는 다른 공유자인류의 효력이 있다고 소멸 안에 유리하니까 1인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유치권의 피사모 채권이 될 수 없는 겠죠? 이거 뭐 당연히 외우셨겠죠? 보건복지부 매신입니다. 보증금, 권리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지상매수, 부동매수, 매매대금이 같은 말이 외상대금, 대표적 근예가 건축자재대금이죠. 즉 시멘트 대금, 시멘트 외상으로 사오죠. 시멘트 매매 같은 말이고 명의신탁까지 해서 보건복지부 매신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22번 유치권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 거죠. 기억에서 주택수송공사한 수급이니 공사대금 채권은 유치권 가능하죠. 담보학에서 주택을 점유하면 유치권 성립할 수 있죠. 1번이 정답이네요. 2번은 자 권리금 보증관 X예요. 3번은 매매대금 X. 4번은 건축자재 대금이 매매대금이 X. 건축자재대금 X. 5번은 보증금 X에서 보건복지부 매시인 지우니까 1번으로 답이 확실해집니다. 3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법인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담보권 실행을 위해서 저당 부동산을 압류했죠. 그럼 차임 채권은 과실이라 원칙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예외적으로 압류 이후 미치고 있습니다. 자, 2번은 아직 우리 시험 안 나왔죠? 이 별표가 있는 건 꼭 중요하다는 뜻이 아니고
우리 시험에 안 나온 것들이고 해설이 있는 거 있습니다. 제일 뒤에 해설이 있어요. 참고하시는 말입니다. 자, 주물 그 자체 효용과 직접 관계없지만 소유자 상용에 공유되고 있는 물건이 경매 목적 평가되면 경매 매수인이 취득하는가? 자, 종물은 주물 상용에 이바지해야 돼요. 그 주물 소유자가 아니라 종물이니까 물건, 주물 상용에 공유해야 됩니다. 밑에 박스 보시면 저당권 여력이 미치는 저당물 종물이라면 주물이죠. 주물 상용에 이바지 돼야 하는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여기서 말은 주물 상용에 상시 사용한단 말이죠. 상용에 이바지한다 하면 주물 그 자체에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소유자가 아니에요. 주물입니다. 소유자나 이용자가 아닙니다. 소유자, 이용자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물건은 종물이 아닙니다. 다시 질문.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관계없지만 그럼 종물 아니라 취득 못합니다. 주물 소유자 공용의 상용에 공유되고 있는 물건이 그럼 이건 종물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경매 목적물 평가되었더라도 경매 매수인이 취득 못합니다. 부합물 종물이야 취득하는데 종물이 아니기 때문에 취득하지 못합니다. 종물은 주물 상용에 이바지해야 돼요. 소유자가 아닙니다. 한번 구분 소유 건물의 전유물에 대한 저당권 여력은 종대행 권리 대의사용권에 미치는 거죠. 4번 기존 건물에 부합된 증축 부분, 그럼 부합됐죠? 그럼 다 미치는 거죠. 증축 부분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 건물에 대한 경매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부합됐죠? 부합됐으니까 기존 건물의 한 몸이 된 거죠. 즉 기존 건물에 똥배가 나온 거라 매수인은 증축 부분 소유권 취득합니다. 자, 5번은 외우세요. 문제가 저당권이나 전세권 나오고 제일 끝에 이 토지사용권, 지상권, 임차권에 무조건 미친다 하시면 돼요. 전세권, 저당권 똑같습니다. 그래서 5번 특이하게 없는 한 건물 저당권 여력은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종대행 권리, 지상권, 임차권에 미친다 무조건 맞습니다. 전세권도 마찬가지죠. 24번 365조 일괄기매 종고 설명 옳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설정자 수여야 되죠. 그리고 저당권이 토지만 있기 때문에 건물 경매대가는 우선면제 받을 수 없습니다. 기억 지문이 길면 뒤를 보세요. 제일 그때 우선면제 받을 수 있는가? 뭐에 대해서? 건물은 저당권 없으니까 받을 수 없죠. 틀렸습니다. 니은은 제일 끝에 일괄기매 청구할 수 있는가? 그러면 니은 설정자 수여야 돼요. 니은 저당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건물을 축조하면 설정자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일괄기매 못하는데 나중에 저당 설정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제는 가능하죠. 그래서 이건 맞았습니다. 디귿도 일괄기매할 수 있는가? 토지에 저당 설정한 후 설정자가 그 토지에 축조한 건물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었네요. 제3자에게 넘었으니까 이제는 일괄 증명할 수 없게 되죠. 설정자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이 틀려서 4번이 정답입니다. 25번 계약 성립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예전에 우리 시험에만 나왔고 최근 10년간 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세요.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계약이 체결 성립했어야 돼요. 성립 안 하면 이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세요. 의사 표시 불일치로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손해 입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의 불성립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이유로 그 다음 계약 체결상 과실을 손해배상 책임 물을 수 없어요. 이게 정답입니다. 별표가 있으면 뒤에 해설이 있다 그랬죠? 자, 박스 보시면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러면 535줄 유추에서 계약 체결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 계약 체결상 과실은 말 그대로 계약은 체결, 성립했을 때만 적용되는 거죠. 답 1번입니다. 2번도 별표
은행 직원이 예금자로부터 돈을 받아 확인하고 실제 입금하지 않아도 확인한 때 이미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박스 보세요. 예금계약은 예금자가 예금 의사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사에 따라 돈을 받아 확인했죠? 그럼 받아 돈을 확인하면 그때 성립해요. 성립하고 금융기관 직원이 그 받은 돈을 금융기관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하더라도 예금계약은 이미 성립했다. 성립에 아무 소정이 없다가 성립했단 말이죠. 우리 고객들은 은행에 돈 넘기면 더 이상 할 일을 다 했죠. 그러니까 직원이 횡령해도 성립했다고 보는 겁니다. 자, 3번. 3번은 제일 끝에 지물기명상 D를 보라 해서요. 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성립 맞았죠. 청약은 다 도달지라 맞았습니다. 확인해 볼까요? 갑이 자신 건물 을에게 1억에 팔겠다는 청약이 있는데 이 사실을 모르는 을이 갑에게 그 건물을 1억에 구입하겠다고 둘 다 청약했네요. 교차 청약이죠? 그럼 청약은 다 도달주의라 도달은 때 맞았습니다. 4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매매계약 합의 해제 청약했는데 매수인이 그 청약에 조건을 붙여 승낙하거나 변경을 가해 승낙하면 청약 효력이 상실한 데서 맞았죠? 5번 임대인이 임대인 목조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임대할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하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죠. 그럼 타인 권리 임대차는 더욱더 유효입니다. 26번입니다. 계약 불성립이나 무효 설명 옳지 않은 거죠. 종합 문제네요. 이번 계약 목적이 원시적 전부 불능일 때 이때 방금 본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이 문제되고 그 535조는 계약 체결할 때 불능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자가 선임 무과실 상대방에게 그다음에 신뢰손해죠. 계약의 유효함을 믿었으므로 인해 받은 손해, 신뢰손해를 배상하는 거죠. 이게 535조입니다. 이번 아까 말씀드렸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 목적물이 타인 소유에 속하는 매매계약은 원시적 불능 아니에요. 따라서 당연 무효 아닙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답이 2번이고 3번 아까 나왔어요. 계약이 의사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았죠. 그럼 아까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 물을 수 없다 그랬죠? 이건 계약이 체결 성립했을 때 적용됩니다. 4번 수량 지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실제 면적 써봐요. 180평. 180평. 계약 면적은 200평. 그럼 20평이 미달하네요. 미달하는 경우 이건 계약은 유효입니다. 유효. 이 계약은 유효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가서 20평 가격을 깎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건 계약은 유효고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그 뒤에 미달 부분에 원시적 불능 무효 아니에요. 535조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 물을 수 없어요. 계약 체결상 과실책임은 무효일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약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 틀렸고 535조 다 틀렸어요. 이 계약은 유효니까 나올 수 없습니다. 20평 대금 감액 청구하면 되는 거죠. 5번 계약 교섭 부당 파기 그랬죠. 계약이 성립했어요? 안 했어요? 계약이 교섭 단계에서 계약 체결되기 전에 파기됐죠. 계약이 성립 안 했네요. 성립 안 했죠. 교섭 단계에서 파기된 겁니다. 성립 안 했어요. 그럼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되면 위반은 법령이죠. 그러면 계약 성립 안 했기 때문에 여기 4번에 있는 535조 물을 수 없죠. 아까 535조는 계약이 성립했을 때 적용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는 535조가 아니고 불법행위 책임을 구성한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5번은 맞았습니다. 그래서 부당 파기가 신의 측에 반하죠. 아직 계약 성립 안 했죠. 그럼 535조가 아니라 불법행위로 책임을 청구하는 거죠. 27번 제3자를 위한 계약 옳지 않은 겁니다. 1번 요약자는 원칙적으로 제3자 권리 별도로 낙약자가 채무자죠. 채무자에 대해서 제3자에게 급부 이행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니까 요약자를 채권자로 부릅니다. 2번 제3자가 수익을 사표한 경우 계약 당사자가 제3자 권리를 임의로 즉 합의로 변경, 소멸시킬 수 없거든요.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죠?
그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에게 효력이 없어야겠죠? 무효가 됩니다. 한번 요약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관계, 대가관계, 효력 상실 이유로 그럼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요약자와 낙약자의 계약은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자는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의 법률관계상, 기본관계상 낙약자에게 부담하는 채무이행, 이행해야 돼요. 거절할 수 있다 들렸죠? 왜냐하면 대가관계 하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나 기본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가 무효가 되더라도 기본관계 계약 지켜야 돼요. 그래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예, 정답입니다. 4번의 X, 이 채무인 소리 시험범위 아니라 볼 필요 없습니다. X. 5번, 낙약자와 요약자 사이 계약, 기본관계가 무효가 됐죠. 낙약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자를 상대로 이미 제3자에게 급부를 했네요. 이미 급부를 했더라도 제3자는 그 받은 이익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3자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없습니다. 계약도 요약자와 했죠. 원상회복도 요약자입니다. 제3자에게 급부했더라도 낙약자는 요약자에게 반환 청구해야 되고 제3자에게 할 수 없습니다. 제3자는 받은 3억 반환 의무가 없습니다. 네, 합의 해지 설명 옳은 겁니다. 기억은 우리 시험범위 강의죠. 일단 패스해 보세요. 내용 계약의 합의 해지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묵시적 합의 해지는 계약에 따른 채무이행이 시작됐네요. 시작된 후 당사자 쌍방 계약 실현 의사 결여 또는 포기로 인하여 계약을 실현하지 아니할 의사가 일치돼야겠죠. 그래야 묵시적 합의 해지가 인정됩니다. 리에는 그냥 이 상태 이대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디귿 시험이 가장 많이 나왔죠. 합의 해지 나오면 합의 해지랑 똑같죠. 그러니까 이자라든가 손해배상 의무가 없습니다. 그래서 리에는 맞았고 디귿은 틀렸습니다. 옳은 거기 때문에 자, 디귿 있으면 틀리죠? 디귿 싹 지워봐요. 그럼 2번 지워지고 4번 지우고 5번 지워지는데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맞았죠? 니은이 맞았죠? 정답이 3번입니다. 그러니까 기억을 몰라도 풀 수가 있었어요. 그럼 기억 보시면 참고로 보는 겁니다. 기억 몰라도 돼요. 근로자 사직원 제출에 따른 합의 해지 청약에 대해서 사용자가 사장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의사 표시 처리는 도달 후에는 못하죠. 근데 이 근로자 사직원 제출에서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종료 의사가 효과가 확정되기 전 이때는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건 노무사 시험이기 때문에 기억 판례가 나오고 기억은 우리 그냥 패스해도 답은 이미 3번 나왔습니다. 기억은 안 보셔도 되겠습니다. 29번 매매계약 설명 옳은 거죠. 1번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 구체적으로 확정할 필요 없죠. 맞았죠. 이를 나중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매매계약 성립한다. 1번이 정답이죠. 2번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현존하는 타인 소유 물건을 매도하기로 확정하면 아까 나왔죠? 타인 권리 매매 유효이기 때문에 다 틀렸죠? 원시적 불능 틀렸고 효력 없다 틀렸습니다. 타인 권리 매매도 유효입니다. 3번 매매 이약 안결권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 없으면 그럼 10년 내에 행사해야 되는데 이건 제척기간이고 시효 소멸이 아니죠. 이거 형성권으로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합니다. 시효가 아닙니다. 4번 매도인과 매수인이 해제권을 유보가 남겨두다 즉 약정한단 말이죠. 해제권을 약정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교부하기로 합의한 후 매수인이 약정한 계약금 일부만 지급했네요. 예를 들어 계약금 1억 약정했는데 그중 일부 7천만 원만 지급해서요. 매도인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 7천만 원, 7천억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해약금 기준은 실제 받은 7천이 아니라
약정계약금 1억이 기준이죠. 따라서 그 7천원 배액 1억 4천 주고 해지할 수가 없습니다. 5번 매매계약 비용은 다른 약정 없으면 쌍방이 균분 부담이죠. 답은 1번입니다. 30번 계약금 오른 겁니다. 1번 계약금 계약 하나의 독립한 요물계약 맞았죠? 요물계약인데 그렇죠. 매매의 종된 계약이라 주계약, 매매가 취소가 되면 효력 영향을 미치죠. 계약금 계약도 취소가 됩니다. 다음 2번 X 쳐버리세요. 우리 시험 범위가 아닙니다. 과감 X 치세요. 우리 시험 범위 아니에요. 3번 당사자가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금 약정은 해지할 수 있어요.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을 약정하면 이것도 약속이니까 지켜야겠죠. 안 주네요. 그럼 계약금 주기로 한 그 약정은 해지할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입니다. 4번 토지 거래가 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 상태의 매매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서 해지할 수 있죠. 허가받지 않아 유동적 무효이더라도 이행 착수 전이라면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설령 허가를 받아도 이행 착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해약금 해지할 수 있습니다. 5번 해약금에 관한 규정에서 계약을 해지하면 당사 상호 간의 그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죠. 이 해약금 해지는 채무불이행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배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2번 몰라도 정답 풀었어요. 2번 알 필요 없습니다. 31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지 않은 겁니다. 이번 특정물 매매의 경우 목적물, 물건의 하자가 있으면 악의 매수인은 담보 책임상 계약 해지할 수 없습니다. 물건 하자에서는 선의 무과실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어요. 2번 토지에 대한 법령상 제한으로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면 이는 권리하자가 아니라 목적물 하자 맞아요. 권리하자는 헛갈리죠. 눈을 크게 뜨면 목적물인 미음, 물건 같은 말 미음이죠. 미음 다음에 법령 비읍이죠. 법령 비읍, 미음 비읍하시면 돼요. 물건 하자가 법령상 제한 같은 말로 보면 되겠습니다. 3번 무효면 아무 책임 안 져요. 무효인 강제 경매 절차를 통하여 하자에 있는 권리 경납받은 자는 경매 채무자나 채권자에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습니다. 경매도 일종의 매매고 담보 책임은 유효일 때만 적용됩니다. 무효일 때는 담보 책임 적용되지 않습니다. 4번 매매계약 내용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별도로 착오 취소할 수 있죠. 그래서 담보 책임은 계약법이 있고 착오 취소는 민법 총칙에 있으니까 서로 별개라 담보 책임이 성립하든 안 하든 별도로 착오 취소권 인정됩니다. 5번 종류 매매의 경우 인도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죠.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선의 매수인은 하자 없는 물건, 즉 완전물 급부, 하자 없는 물건을 청구하거나 또는이죠. 동시가 아니라 또는 손해배상 둘 중에 하나를 청구해야지 동시에 청구할 수는 없죠. 5번이 정답입니다. 32번 매도인 담보 책임 옳은 겁니다. 기억 타인 권리 매매에서 매도인이 그 권리를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매도인의 손해배상액은 항상 불능당시 맞아요. 이행 불능당시 목적물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시기가 불능당시 맞습니다. 니은 매매 목적물 일부가 계약 당시 이미 멸실되어서 매도인이 그 부분을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 그럼 일부 수량 부족 일부 멸실은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 물을 수 있죠. 그래서 악의 매수인은 뭐할 수 없다 맞았습니다. 선의 매수인만 담보 책임을 행사할 수 있어요. 디귿 매매 목적물 유치권, 제한 물권이죠.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목적이 되어 있는 경우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선의 매수인은 해지할 수는 없죠.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디귿만 틀렸고 리을 매매 당사자가 건축을 위해서 매매한 토지에 대해서 건축 허가를 받을 수 없어 건축이 불가능한 경우는 물건 하자 맞아요.
아까 법령상 제한 물건이나 목적물 하자 미음 비읍 했잖아요. 그 다음 하자 전부는 항상 행위 당시 매매계약 성립 시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만 틀려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서 한번 임대차 설명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동산 소유자인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을 영구 설정할 수 있죠. 그래서 임대차는 최장기 제한 없으니까 영구 가능합니다. 2번 부동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죠. 필요비는 지출한 즉시 청구할 수 있으니까 그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습니다. 3번 임대인이 임차인 의사에 반하여 보조인 행위를 하는 경우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면 해지할 수 있다는 이런 법정이 있는데 3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4번 기간 약정 없는 토지 임대차의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 통과하죠. 해지 통과하면 그 해지 효력은 임차인 통과받고 6개월이죠. 그러니까 기간 약정 없죠. 그럼 둘 다 해지 통과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해지 통과하면 6개월, 임차인이 하면 1개월이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5번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면 임대인은 해지할 수 있죠. 답은 4번입니다. 4번 임대차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그 임대 목적물이 임대인이 아닌 타인 소유라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종료일까지 연체 차임뿐만 아니라 그 이후부터 인도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도 다 반환해야겠죠. 그러니까 임대차는 임대인 소유물이 아니라도 적법하게 성립하죠. 따라서 임차인은 연체 차임과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사용 대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다 반환해야 되죠.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아까 나온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필요비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지출한 필요비 금액 한도에서 차임 지급 거절할 수 있어요.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 임차물을 제3자에게 전대한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존속 여부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불법점을 이유로 한 차임 상당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지 않았다면 불문하고 틀렸죠. 해지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에게 월세 받으니까 제3자에게 차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여기 불문하고 틀렸죠. 해지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틀렸습니다. 리을 필표죠. 뒤에 해설이 있단 말이죠.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얻어 임차물 적법하게 전대했죠. 그럼 전대인과 전차인이 전대차 계약상 차임을 감액했죠. 차임액을 감액하여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부담하는 의무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밑에 해설 보시면 전대인과 전차인은 계약자 원칙에 따라 전대차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민법 630조 1항에 따라 즉 630조 1항이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직접 의무를 부담한다는 규정이죠. 따라 전차인이 임대인에 대해서 직접 부담하는 의무 범위가 변경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차인은 변경된 전대차 계약 내용을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습니다. 둘이 짜고 한 거 아니죠? 임대인을 해야 할 목적이 없죠? 그럼 그 변경된 전대차 계약 임대인에게 주장할 수 있고 그다음 전대인과 전차인이 차임을 감액한 경우도 뭐 임대인을 해야 할 목적이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주장할 수 있다가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았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 35번 자, 선순위 담보권이 없는 주택에 대해 대항 요건 확정을 잘 갖췄네요. 자, 옳은 겁니다. 즉 선순위 재산권이 없죠? 1번 임차권도 재산권이라 상속인에게 상속될 수 있습니다. 2번 임차인의 우선 면적권은 대지 가격 포함하니까 대지 환가 대금에 미치게 되죠. 3번
임대차가 묵시적 갱신되면 2년이 되죠. 4번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해당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면 임차인이 경매 받았네요. 그럼 선순위 저당권이 없으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지를 승계하는 거죠. 따라서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 환원을 청구할 수 없게 되죠.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 지위를 승계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한테 보증금 반환 청구하는 거 아니죠? 답이 4번입니다. 5번 임차인은 보증금 반환채권이 가압류 상태에서 주택이 양도되면 가압류 채권자는 이제 양수인이죠. 양수인에 대해서만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수인이 양도인 지위를 승계하죠. 승계하기 때문에 이제 양수인에 대해서 가압류력을 주장할 수 있게 되죠. 36번. 자, 갑은 의뢰 저당권이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병소유 주택을 병으로부터 보증구역에 임차하고, 자, 저당권이고, 그리고 대항력을 가지고 확정일체 받아 거주하겠다. 그 정의 주택의 저당권을 취득한 다음, 경매는 어떻게 되죠? 정의 경매 신청에도 1순위 을저당권이 먼저 소멸하고, 그럼 중간에 샌드위치 대항력권 소멸하고, 정저당권 다 소멸하죠. 경매에서 무가 소유권 경락받았네요. 자, 옳은 겁니다. 1번 모든 저당권 다 소멸합니다. 다음 대항력 상실하니까 2번 경락인 무가 앞사람 임대인주의 승계해야 한다. 이게 정답이죠. 대항력이 있다면 승계하는데 대항력이 상실하니까 경락인은 앞사람 소유자 지위 승계하지 않습니다. 3번 갑이 적법 배당 요구하면 을보다 우선면제 받지 않죠. 우리 먼저 받죠. 4번 갑은 경락인 무로부터 보증금 전부 받을 때까지 임대차 관계 존속을 주장이 대항이죠. 대항할 수 없죠. 대항로 소멸합니다. 그러니까 2번에서 승계하지 않는다 같은 말이죠. 5번 정이 갑보다 우선면제 받는 거 아니죠. 갑이 먼저 받습니다. 37번 갑은 서울에 위치한 을소유죠. 을소유 X상가 건물을 보증금 5억 원, 월차임 500만 원으로 임대차 처리했습니다. 환산하면 월세 곱하기 배에 가면 5억이고 5억 더하면 10억에서 9억을 초과하죠. 그 다음 갑은 2021년 건물 인도받고 영업을 개시하고 사업자 등록 신청했다. 틀린 겁니다. 그럼 서울에서 9억을 초과하면 다음 사항만 적용되죠. 이 초를 넣어서 초상권. 그럼 이게 초상권, 회사의 초상권이 폐지되니까 회사 망하겠죠? 대표가 깨갱해서요. 초과할 때 3기 연체 해지 규정, 권리금 보호 규정들, 폐업을 임차인 해지권, 대항력, 표준계약서, 계약갱신 요구권만 인정됩니다. 나머지 인정 안됩니다. 그럼 계약, 위 계약에는 확정일자 부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적용되지 않죠. 여기 확정일자 없잖아요. 예, 틀렸습니다. 틀렸고. 지금 갑이 임차금 일부를 경과실로 파손하면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없다. 맞았죠. 중과실 파손일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디귿 임차인 갑이 2개월분 차임을 연체하던 중 매매로 건물 소유자가 병으로 바뀐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체 차임은 을에게 밀린 거죠. 병이 아니죠. 을에게 밀린 거라 여전히 을에게 지급해야 되죠. 틀린 거라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가등기 담보법상 가등기 담보 실행 옳은 겁니다. 1번 가등기 담보권자가 목적물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담보권 설정 시 목적물 평가액과 실행 당시 목적물 평가액과 피담보 채권의 범위를 밝혀야 되죠. 근데 1번은 뭐 X 몰라서 되겠습니다. 2번 가등기 담보권자의 청산금 지급 의무와 가등기 담보 설정자 채무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및 인도 채무는 동시행하게 놓이거든요. 채권자는 청산금 주고 채무자는 소유권과 물건 뺏기는 거죠. 이게 동시행입니다. 3번 목적 부동산 평가액이 채권액이 미달하여 청산금이 없다고 인정된 때도 그 뜻을 통지해야 되죠. 줄 돈 없다라고 통지하고 청산기간 2개월 보장해야 됩니다. 4번 채권자가 담보 목적 부동산에 관해서 이미 소유권 이전 등기 받았죠.
청산금을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되죠. 지급하지 않으면 소유권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채권자가 평가한 청산금 액수가 정당하게 평가된 청산금 액수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래도 일단 청산금 말하면서 실행통지 했으니까 실행통지로 일단 효력은 생기게 되는 거죠. 39번입니다. 이것도 법 이름 다 읽지 마시고 그냥 집합건물 끝에 옳은 거 틀린 거 읽으세요. 1번 각 공유자는 공용 부분은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죠. 2번 전유 부분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은 사용, 유용 틀려요. 사용 검사일이 아니라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구분 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유입니다. 유유. 공용 부분이 사용 검사일이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구조상 공용 부분에 관한 물권 득실 변경은 등기 없이 성립하죠. 이거 있잖아요. 심법 기피 혼나 공 구속되지 등기 없이. 그리고 집합 건물의 임차인도 관리인 될 수 있죠. 관리인은 소유자일 필요 없습니다. 틀린 거라 정답은 5번입니다. 40번 갑은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있네요. 그럼 배우자 의뢰가 명의신탁에도 무효입니다. 무효. 자신 건물을 을명의로 등기 마치면 약정 무효, 등기 다 무효입니다. 자, 옳은 거죠? 1번 갑이 소유자죠. 소유권에 의해서 을을 상대로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입니다. 2번 무효니까 해지를 원인으로 등기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을이 소유권 이전 등기 후 점유하면 수탁자 점유는 타주가 되는 거죠. 4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증여하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죠. 병은 소유권 취득합니다. 적극 가담하지 않는 한 악이라도 취득합니다. 자, 5번은 다음 내용을 보겠습니다. 갑부동산을 을과 명의탁하고 등기하면 이제 무효인 사건이죠. 근데 이건 103조 무효가 아니고 부동산 실명법 위반 무효이기 때문에 을 앞으로 등기해도 이건 불법어진 거래가 아닙니다. 그래서 갑은 반환 청구나 등기 말소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 청구 대신 진정 명의복 청구할 수 있습니다. 103조 무효가 아니기 때문에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을에게 병이 팔고 등기하면 병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합니다. 우리 판례는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그러면 신탁자의 수탁자에 대한 물권적 조언권이 존재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요. 영구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소멸했죠. 그 소유권이 을에게 돌아와서요. 여전히 물청 행사할 수 없게 되죠. 이미 영구히 소멸해 버렸습니다. 5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적법하게 양도하였다가 그럼 병이 소유권 취득했죠. 을이 다시 소유권 취득해도 갑은 을에게 물권 요청권 행사할 수 없다 맞았죠. 이미 영구히 소멸했습니다. 지금까지 원페이스 공인중개사 민법 동형모의고사 제2회 과정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문제를 미리 시간 내에 풀어보세요. 개론 민법 같이 풀어오시고 해설 강의 꼭 들으셔서 필요 없는 거 지우시고 필요한 거 제대로 여러분이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3회에서 이어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